스큘라 퀴는 시드니 항구의 중심지이자 도시의 상징적인 명소이며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시드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호주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인 시드니의 중심부에 자리해 있어서 놀라운 해안선과 아름다운 전망이 여행객들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스큘라 퀴 주변에는 레스토랑, 카페, 상점 등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시드니 항구에서 오가는 다양한 크루즈와 페리를 볼 수 있는데요. 시드니 하버 크루즈는 신혼부부나 가족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여행지입니다. 여행 일정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스큘라 퀴에서 출발하는 4일 크루즈 여행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주 내의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유명 크루즈 선박들이 운항합니다. 크루즈 터미널 맞은편으로는 유명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시작되는 로얄 보타닉 가든과 같은 자연적인 명수도 있는데요. 이곳은 조용한 산책로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공원으로도 유명합니다. 스큘라 퀴에서는 문화적인 이벤트도 자주 열리는데요. 가끔은 거리 연주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거나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행객들에게 활기찬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여기 스큘라 퀴에서는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많습니다. 바다에서 즐기는 신선한 해산물부터 다양한 현지 요리까지 특별한 소스와 함께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또한 다양한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국적 레스토랑들도 많습니다. 이탈리안, 프랑스, 아시아 요리 등 여러 가지 맛과 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찾는 분들에게는 이곳은 찾아볼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스큘라 퀴 주변에는 간단하게 간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들도 많습니다. 신선한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바다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스큘라 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 있는 중요한 관광 명소이며 시드니 해안선의 중심부에 위치한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스큘라 퀴는 시드니 해안의 주요 교통 허브이자 페리 터미널로 오래된 건물과 아름다운 전망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시드니 하버 브리지 등 유명한 랜드마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원주민 에오라족이 원래 워레인으로 알려진 땅에 스큘라 퀴는 1837년에서 1844년 사이에 제수들에 의해 최초의 식민지 정착지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드니와 그 주변에서 최소 3만 년 동안 살았습니다. 영국인이 도착하기 전에 시드니 지역에는 최대 29개의 시족 출신의 원주민이 4,000명에서 8,000명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고향이라고 불렀던 원주민들은 이 시기에 토지를 빼앗겼고 인구의 최대 80%가 이곳으로 건너온 유럽인들로부터 유입된 질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끔찍한 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시드니 코브의 사암 블록은 원래 갯벌이었던 곳에 인공 해안선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스쿨라 키가 위치한 시드니 커브는 1788년 1월 26일 포트 잭슨의 제1함대가 최초로 상륙한 장소였습니다. 1837년에서 1855년 사이에 건설된 부두는 원래 반원형 부두로 알려졌는데 갯벌을 매립한 새로운 해안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제수들에 의해서 건설된 석조물의 모양 때문이었습니다. 스쿨라 키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 더 록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 시드니의 주요 관광 명소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베넬롱 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오페라 하우스는 매년 1,0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데요. 이 건물은 여러 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500회가 넘는 공연을 개최하고 12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합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항구의 바닷물을 35km 길이의 파이프를 통해 순환시켜 건물의 난방과 냉방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오페라 하우스 길이는 183m, 가장 넓은 지점의 너비는 120m입니다. 이는 해수면 아래 25m까지 가라앉은 588개의 콘크리트 교각에서 지지됩니다. 지붕의 최고 높이는 해발 67m로 22층 건물 높이와 맞먹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2007년 6월 28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캐힐 총리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고 1955년에 베넬롱 포인트를 새 오페라 하우스 부지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1956년 2월 15일 캐힐 총리는 베넬롱 포인트의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국제 공모전을 발표합니다. 1956년 4월 9일 덴마크 건축가 웨런 우처는 12월 디자인 공모가 끝나기 직전에 자신의 그림 12점을 시드니로 보내게 되는데요. 웨런 우천의 디자인은 총 28개국에서 접수된 223개 출품작 중에서 218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1957년 1월 29일 캐힐 총리는 우승자가 알려지지 않은 38세 덴마크인 웨런 우천의 디자인 번호 218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웨런 우천은 오페라 하우스 출품작을 준비하면서 주변 풍경을 파악하기 위해 시드니 항구의 항해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출품작 중 독특한 우천의 출품작은 콘스트홀을 나란히 배치했으며 조개 모양의 지붕은 베넬롱 포인트 끝 위로 캔틀레버 방식으로 돌출되어 시드니의 절벽과 항구의 돛을 연상시키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데 원래 예상된 비용은 700만 달러였지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종 비용은 1300%를 초과한 1억 200만 달러였으며 대부분은 뉴사우스웨일즈 주 복권 수입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건설에는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10년이 더 걸린 총 14년이 소요되었으며 1959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1만 명의 건설 노동자가 참여했습니다. 1959년 3월 2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웨런 우처는 건설 현장에 모인 군중들과 함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건설 착공식을 관람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시드니에 도착한 웨런 우처는 두 홀의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청동 명판을 놓았으며 뉴 사우스 웨일즈 총리 조셉 카힐은 명판을 제자리에 고정했으며 이 명판은 오늘날에도 오페라 하우스 계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건설 방식에서 엔지니어들은 두 가지 주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공모 지침 작성 당시 베넬롱 포인트의 지질학적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면 아래 지반은 주변 땅과 마찬가지로 혹스부리 사암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했었는데요. 실제로는 바닷물이 스며든 느슨한 충적 퇴적물로 만들어졌으며 의도한 구조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데 전혀 부적합한 걸로 드러납니다. 결국 애당초 설계에 없었던 각각 직경이 거의 1m에 달하는 약 700개의 강철 외장 콘크리트가 부지 주변과 북쪽 절반의 수직 갱도를 뚫어야 했습니다. 이 준비 작업은 기존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으며 건물의 예상 비용을 초과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웨런 우처는 조개 껍질이 시드니 항구의 짙푸른 색과 호주 하늘의 맑고 푸른색과 대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선택할 타일은 강택이 있어야 하지만 거울처럼 눈부심을 유발할 정도로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웨런 우처는 일본에서 자신이 원하는 점토의 입자적인 질감으로 인해 미묘한 거칠기가 나타나는 도자기 그릇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의 작업을 통해 스웨덴의 해간에서 세라믹 공장에서는 웨런 우천이 원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타일을 만들어냅니다. 이 타일은 120mm 정사각형의 시드니 타일로 소량의 세석이 포함된 점토로 만들어졌습니다. 타일은 멀리서 보면 균일하게 흰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광 흰색과 무광택 크림이라는 두 가지 색상의 타일로 구성된 미묘한 세브론 패턴이 특징입니다. 오페라 하우스 지붕에는 구조물 위에는 약 1.62 헥타르에 달하는 총 105만 6,006개의 타일이 사용되었으며 그 면적은 A380 항공기 7대가 현장에서 날개를 맞대고 앉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2단계와 지붕 공사가 1963년에 시작되는데요. 2단계 공사에서 3년이 걸려 건물이 완성되면서 웨런 우천과 뉴 사우스웨일즈 정부 간의 관계는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정치인들은 건물의 설치 비용이 초과되면서 점점 더 우려하게 되고 웨런 우천은 자신의 디자인이 달성될 수 있도록 건물에 대한 완전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1966년 2월 28일 웨런 우천은 장관 사무실에서 추가 공사 비용 문제로 의논했지만 결렬되어 웨런 우천은 남아있는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로 결심합니다. 1966년 4월 19일 공공사업부 장관은
오페라 하우스를 완성하기 위해 호주 건축가로 구성된 새로운 패널을 임명하게 됩니다. 9일 후인 1966년 4월 28일 웨런 우촌과 그의 가족은 언론을 피해 비행기 문이 닫히기 몇 분 전에 탑승하여 호주를 떠났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3단계 도면의 미완성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웨런 우천은 호주로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터 홀은 시드니의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를 완성하기 위한 디자인 건축가의 막중한 역할을 맡았을 때 이미 호주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건축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피터 홀은 찾을 것으로 기대했던 문서 대신 웨런 우천이 남긴 것은 스케치와 디자인뿐이었습니다. 작업 도면도 없었고 웨런 우천의 가장 최근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중요한 도면도 없었습니다. 1973년 10월 20일 드디어 놀라운 이정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건물 중 하나가 완공되고 아이콘이 탄생했으며 시드니의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에서 놀라운 공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2022년에 사망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의해서 1973년 10월 20일 개장되었는데요. 여왕은 그 이후 4번 방문했으며 2006년이 여왕으로서의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그 자체로 예술 작품입니다. 그 독특한 형태와 흰색 껍질로 덮인 지붕은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장관입니다. 이 건축물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닌 예술의 심장이자 문화적 상징입니다. 여기서 얻은 감동과 추억은 여행객들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문화예술 그리고 우리 모두에 대한 창조적인 영감의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호주 시드니의 랜드마크인 스큘라키와 오페라 하우스 여행의 일정이었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뵙겠습니다.